504번입니다.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할 때, 자, 두 건이 예를 들어서 무엇일 때, 알파와 베타라면 두 건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반드시 x제곱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이 두 건의 합을 구해준다고 했죠. 합을 구해서 부호를 반대로 바꾸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적어주면 된다? 곱을 적어서 바로 는영 처리하면 되겠죠. 이 곱이 양수면 플러스로 연결될 거고 음수면 마이너스로 연결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얼마다라고 주어질 것입니다. 그 최고창의 개수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그 값만 전체에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반드시 x제곱으로 출발하고 마이너스 합x 곱 이퀄 0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알파 베타이니까 두 건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바로 a분의 b가 되니까 2분의 1이 되고 자, 두 건의 곱은 어떻게 된다? 자, 두 건의 곱은 a분의 c가 되니까 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알파 베타에 대하여 이번에는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두 건으로 하는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두 개의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된다? 합을 구해야 된다. 합과 곱을 찾아버리면 바로 2차 방정식 작성하는 것은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알파 마이너스 1과 누구? 베타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와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번에는 곱이니까 곱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개해 보면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곱이 얼마라고요? 2분의 7이 되고 합이 2분의 1이네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7에서 2분의 1을 빼면 2분의 6이니까 3이 되겠죠. 따라서 3과 1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따라서 내가 작성하고 싶은 2차 방정식은 합과 곱을 구해 놓았으니까 어떻게 x제곱 반드시 적고 마이너스 합입니다. 마이너스에다가 합을 적어주는데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바로 플러스 2분의 3x가 되고 즉 합은 부호 반대로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곱을 그대로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다? 2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2만 이렇게 붙여주면 안 되고 전체 모두 모든 항에 2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2x 제곱에 2가 약분되면 3x가 되고 2와 4가 곱한 8 이꼴 0인 내가 찾는 바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8 이꼴 0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05번 바로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바로 역수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거죠. 역수 방정식은 역순으로 읽으면 된다. 따라서 bx 제곱 그리고 플러스 ax 자, 그리고 여기가 1이니까 바로 상수항이 1이 되어서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는 바로 2차 방정식이 되어서 정답은 4으로 끝내버리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일단 두 건의 합이 위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두 건의 합이 바로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두 건의 곱이 바로 뭐가 됩니까? 1분의 c가 되니까 b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두 건으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바로
두 건으로 하는 바로 무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하니까 바로 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바로 합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의 곱을 먼저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분수로 통분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표현하면 되고 자, 곱이 얼마입니까? 6이 되고 합이 마이너스 A가 되네요. 아, 미안합니다. 여기가 6이 아니고 뭐죠? B죠, B. B자입니다. 자, 그러면 곱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베타분의 1이 돼서 바로 곱이 B가 되니까 B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과 곱을 찾았으니까 무조건 X제곱으로 적어주고 마이너스 합 X니까 플러스가 되니까 B분의 AX가 되죠. 그리고 곱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수가 분수죠. 그래서 양변에 누구를 곱하자? 바로 b를 곱해버리면 bx 제곱이 되고 b를 곱하면 ax가 되면서 b를 곱하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로 역수 방정식을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역수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역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암기하자고 했다? 역수니까 역순으로 어떻게 바로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506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 건이 알파, 베타일 때, 자, 다음에 이 두 수를 두 건으로 하는 바로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바로 방정식을 작성해 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두 건을 무엇으로 합과 곱을 구해서 바로 2차 방정식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알파, 베타의 정보를 가지고 두 건의 합과 두 건의 곱을 찾아내면 되겠죠. 자, 두 건의 합은 A분의 B의 부반대가 되니까 2가 되고, 자, 두 건의 곱은 A분의 C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건을 가지고 우리가 합과 곱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자, 먼저 합을 찾아봅시다. 자, 합을 찾을 때는 어떻게 이 두 개를 더해줘야 되니까 어떻게 분모를 통분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통분하면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1 마이너스 베타와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버리면 되겠죠. 1 마이너스 베타와 1 마이너스 알파를 곱해버리면 되고 자, 분자는 그러면 바로 1 플러스 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와 곱하고 1 플러스 알파는 1 마이너스 알파와 곱해야 되니까 바로 합차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자, 1 플러스 알파는 몇 배 되어야 됩니까? 1 마이너스 베타가 1 마이너스 알파 배 됐으니까 여기도 1 마이너스 알파로 곱해주고 그리고 플러스가 돼야 되죠. 자, 1 플러스 베타는 바로 얼마를 곱해야 된다? 1 마이너스 알파가 1 마이너스 베타 배 됐으니까 바로 1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준 이것이 바로 합이 되는 거죠. 이 값을 우리가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적을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지만, 자, 각각 전개를 하면서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전개해 보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어버리고 자 마지막 곱해버리면 플러스 알파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합차가 되니까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고 뒤에 부분은 1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1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마이너스 베타 제곱을 마이너스로 묶을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만 살짝 정리해 보면 바로 1과 1을 더해서 2가 되고 맞죠? 마이너스 바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바로 2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 바로 값을 우리가 일일이 대입해서 찾아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합과 곱을 아니까 자, 1 마이너스 합은 얼마 되죠? 2가 되겠습니다. 자, 곱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두 배에, 자, 여기는 제곱의 합이죠. 제곱의 합이니까 합의 제곱 얼마가 되죠? 4가 되고, 마이너스 두 배에 바로 뭐가 된다? 곱이 되니까, 곱, 마이너스 2를 곱하니까 플러스로 고쳐주고 2만 곱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럼 분모는 얼마죠? 바로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결론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분자는 4와 4를 더하면 8이 되니까 2 마이너스 8 바로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바로 합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계산만 해주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구하면 됩니까? 곱을 구해야 되죠, 곱을. 자, 곱은 어떻게 됩니까? 분모끼리 곱하면 바로 1 마이너스 베타에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자 분자는 1 플러스 알파에 바로 1 플러스 베타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모는 따로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합을 구할 때 분모의 값과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컨닝을 하면 되겠죠. 바로 얼마였죠? 마이너스 3이었잖아요. 그죠? 바로 분모 자체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자만 계산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곱하면 1이 되고 알파가 나오고 베타가 나오면서 바로 알파, 베타로 나타나겠죠. 전개하면. 자, 그래서 합이 얼마다? 합이 2가 되고 합이 2가 되고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2와 마이너스 2가 사라져서 결론적으로 곱은 얼마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따라서 합도 구했고 곱도 구했으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2차 방정식은 자, 반드시 x 제곱을 적어 놓은 다음에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2x가 되고 곱은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는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최고차 한계수 x제곱의 계수가 3이 되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를 몇 배 해주면 된다? 바로 3배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해버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가 되고 3과 3이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1 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507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 이 선분 AB가 이 원의 지름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원위에 저 한 점 P가 있다. 자, 선분의 AB가 지름임인데 P가 원위에 있으니까 바로 이 원주각은 바로 몇 도가 되어야 된다? 수직이 되어야 된다.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가 된다? 수직이 되는 거죠. 그죠? 원주각이 바로 이 중심각 180도의 바로 절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럴 때 AB 길이 전체는 8이래요. 자, 그런데 PH 길이는 얼마다? 이 길이가 3이라고 합니다. 3. 자, 그리고 AH를 알파라고 하고 BH를 베타라고 한다면 먼저 AB가 8이니까 일단 A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 얼마다? 8이 된다는 식을 하나 먼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을 두 그루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자, 알파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을 두 그루로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도 구해야 되고 자,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무엇도 곱도 구해줘야 된다. 이것으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알파 베타 전체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제곱의 합도 알아야 되고, 맞죠? 알파 베타의 제곱의 합도 알아야 되고,
곱의 제곱도 알아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하나의 합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식을 하나 더 만들 것이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식이 이 pH 3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수직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수순에 발을 그었을 때 수직이 되면 바로 소법칙 하는 게 있었죠. 그죠? 자, 거기에서 하나의 공식. 여기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크고 작은 직각삼각형은 세 개가 있는데 거의 다 모두 다 닮았잖아요. 그죠? 기억나나요? 직각에서 떨어진 PA 제곱은 한번 적어볼까요? PA 제곱은 직각에서 떨어졌습니다. PA 제곱은 짧은 것 곱하기 긴 거니까 바로 AH 곱하기 AB와 같죠. AH 곱하기 AB와 같다.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떨어지겠습니다. PB 제곱은 기억나야 됩니다. PB 제곱은 짧은 거 곱하기 긴 거. 따라서 BH 곱하기 바로 BA. BA는 AB와 같죠. 이제 직각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pH 제곱이죠. pH 제곱은 떨어졌으니까 H에서 짧은 거, 긴 거. 따라서 HA 곱하기 HB.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밑변 AB 곱하기 높이 pH나 2분의 1 여기도 수직이나 PA 곱하기 PB의 곱을 2로 나눈 것도 동일하겠죠, 넓이가. 자, 따라서 2분의 1, 2분의 1 약분하면 이게 바로 소법칙이죠. 자, PA와 PB를 곱한 것은 pH와 AB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 바로 어느 것입니까? 자, 이 세 번째 공식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즉, PA의 제곱이 9잖아요. 이 9는 떨어졌으니까 짧은 거, 긴 거. 그러면 알파 곱하기 베타다. 즉, 알파와 베타의 곱이 얼마다? 9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즉 여기 있는 삼각형 세 개,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왜 그렇다고 했죠? 여기가 수직인데, 야, 여기가 점이고 여기가 x라고 한다면 점과 x를 합치면 90도잖아요. 그런데 자,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가 90도면 이 각이 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점과 x가 90도면 이 각은 x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크고 작은 직각삼각형 세 개가 바로 닮음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이렇게 소법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합과 곱을 찾았으니까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표현하죠? 합의 제곱. 8의 제곱 64에서 마이너스 2배의 곱이니까 18을 빼면 되겠죠. 4에서 8을 빼면 14에서 8을 빼니까 바로 6이 되고 5에서 1을 빼면 바로 4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곱은 벌써 9로 구해놨으니까 9의 제곱이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81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과 곱을 구했으니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x제곱으로 출발하고 합을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46x가 되고 곱은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최고창의 개수의 말은 없지만 이것으로 만든 2차 방정식의 최고차 개수가 1이 된다는 것과 동일하죠. 자, 따라서 얘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였으니까 바로 a 값을 얼마로 해야 됩니까? 마이너스 46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B 값은 얼마라고 해야 된다? 자, 81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B는 바로 마이너스 46에서 81을 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27이 된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여기에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하여 요 네 가지 여러분들 공식 꼭 알아두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피타고라스 정리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508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1과 알파이고, 두 번째 2차 방정식의 두근은 3과 베타입니다. 자, 그럴 때 알파와 베타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과 알파, 베타의 값을 알아내어서 이 두 개의 합과 곱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조건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 보면 마이너스 1과 알파니까 바로 마이너스 1하고 알파를 더한 이 합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 부분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되니까 2 마이너스 a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두 개의 곱은 바로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서 바로 a분의 c가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식을 정리할 때 알파와 베타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는 바로 A와 B를 알파와 베타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즉 AB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마이너스 A를 이항하면 A가 바로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이항하면 3 마이너스 알파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B는 무엇으로? 바로 알파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식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면, 이번엔 근이 3하고 베타니까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바로 A분의 B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B의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가 있고, 두 근의 곱은 3베타니까 맞죠? A분의 C가 되어서 마이너스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A와 B가 사라져야 되니까 이 B 자리에 이 알파를 대입하면 되고, 맞나요? 이 A 자리에 3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만 관계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 플러스 베타는 이 B 자리에 알파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로 표현이 되고, 자, 여기 3베타는 자, A 자리에 3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한 배씩 해주면 바로 알파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이항을 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된다? 이항하면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바로 마이너스 5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곱만 알면 되는데 우리가 이 식과 바로 연립 방정식을 풀면 알파 베타를 다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3베타가 이항하면 알파 마이너스 3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3이 이항하면 플러스 3이 되어서 이 도식을 연립 방정식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변변 그대로 빼면 되겠죠. 빼면 알파가 사라지고 바로 4베타가 되면서 마이너스 5, 3을 빼니까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마이너스 8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베타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따라서 알파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모두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므로 알파와 베타를 더해보면 그대로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알파, 베타의 곱은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합과 곱을 찾아냈으니까 우리는 이 알파와 베타를 두근을 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바로 마이너스 합 x니까 이 합의 부반대 플러스 5x를 적으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곱을 고스란히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최고창의 개수는 여기에서 1이 되어 있으니까 동일하게 1이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 식이 바로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 이꼴 0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맞나요? 자, 따라서 p 값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q 값은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P 플러스 Q는 바로 얼마가 된다? 5 더하기 6 바로 1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5번이겠네요. 아시겠죠? 자, 509번입니다. 509번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올바른 식, 잘못된 식 그런 걸 의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가면서 한번 처리해 봅시다. 준수와 민지가 2차 방정식을 풀고 있는데 이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을 풀고 있는데 준수는 B를 잘못 보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준수는 이 B라는 이 X 개수를 잘못 보았다. 따라서 B 다시로 잘못 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두 근이 무엇이 나왔다? 마이너스 2와 6이 나왔다는 말은 A와 C는 어떻게 했다? 똑바로 숫자를 보았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두 건이 마이너스 2와 6이 나왔다는 말은 A와 C는 잘 똑바로 올바르게 봤으니까 바로 이 두 건과 A와 C의 관계는 바로 두 건의 곱은 맞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두 건의 곱은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가 되잖아요. 이 A분의 C는 얼마가 된다? 그대로 마이너스 12 곱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민지는 어떻게 됐다? 누구를 잘못 봤다? 이번에는 민지는 C를, 즉 상수항을 잘못 보았죠. 그러면 C를 C-로 잘못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민지는 누구는 똑바로 봤다? 올바르게 봤다? A와 B는 올바르게 봤다는 말이죠. 그럼 두 건이 주어졌는데 A와 B를 올바르게 봤다는 말은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은 똑바로 봤다는 말이겠죠. 따라서 두 건의 합은 무엇이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잖아요. 그죠? 그 두 건의 합이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7이 없어져서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문자는 세 개인데 식은 두 개뿐이에요. 자, 그런데 A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자, C와 B를 모두 다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C는 무엇으로? 마이너스 12A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자, A분의 B는 어떻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서 B는 무엇으로? 4A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B와 C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원래 주어진 이 식에다가 B, C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절대로 X제곱의 개수는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도 먼저 체크를 해 두었어야 했네요. 되겠나요? 자, 따라서 AX제곱에 B가 바로 4A와 같으니까 플러스 4AX로 표현할 수 있고 C는 마이너스 12A와 똑같으니까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한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양변을 무엇으로 나누자? A로 나누어도 되죠. A가 0이 아니니까. 자, 따라서 양변에 모두 다 있는 A를 없애줘 버리면 맞죠? 나누어 줬으니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이꼴 0이 바로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원래의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이 원래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건 중 음수인 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나요? 바로 6, 2, 12 해버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6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바로 그는 x는 마이너스 6 하나와 또는 x는 2 이렇게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음수의 근을 물어봤으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음수의 근은 누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바로 B의 개수를 잘못 보았다는 말은 A, C는 올바르게 보았으니까 곱은 맞다는 뜻이고 C를 잘못 보았다는 말은 A, B는 올바르게 보았으니까 두 건의 합은 올바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